네, 안녕하세요. 버그린입니다. 오늘은 좀 원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좀 원론적 이야기이긴 한데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생각이 정말 중요한데 이전에 한 3주 전에 제가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글에다가 글을 길게 써놨었어요. 근데 이게 자꾸 뒤로 밀리더라고요. 새로운 걸 쓰니까. 그래서 아예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나누고 싶고 우리 또 필요하신 분이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이거는 제가 현재까지 덜 망하면서 현재까지 이게 살아남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요, 신규 투자자가 그렇다 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가격이 안 오르니까. 저도 유튜브 데이터 보면요, 가격이 많이 오를 때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뭘 하냐면 가격이 올라서 비쌀 때 많이 사요. 쌀 때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사는 게 아니라 이때 꼭지에 많이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왜냐면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이 오름을 인해서 메리트를 느끼잖아요. 사고 싶잖아요. 왜냐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런 게 매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좀 가격이 처지잖아요. 그러면 빠져요. 빠지거나 좀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 딱 그런 때인 것 같고 이런 때가 또 지나고 나면은 또 상승하잖아요. 그럼 또 신규 또 달라붙고 새돈 들어가지고 달라붙고 사람들 그때서야 한창 올라가고 나서 비쌀 때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 하면서 포모 오고 그런 패턴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몇 번이고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뭐 비트 이더 위주로 해라. 왜냐면 변동성이 그나마 작고 튼튼하잖아요. 그리고 알트코인은 위험하니까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해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 데이터 값으로 이미 나오거든요. 코인베이스 거래소, 미국의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그리고 업비트 완전 차이 납니다. 코인베이스는 비트 이더 위주인데 업비트는 그냥 거의 알트코인 위주예요. 비트 이더는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다들 생각 똑같잖아요. 사실은 비트 이더가 저렇게 오를 것 같으면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르는 거. 왜냐면 내가 코인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당연히 알트코인 하지 해서 알트코인을 많이 종목을 찍어가지고 많이 하죠. 물론 알트코인 할 때 그 알트코인은 또 추가적인 리스크가 많이 존재하죠. 어떤 일부 세력에 의해서 가격 조작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 자체의 개별 리스크도 존재하고요. 왜냐면 어떤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해킹의 아주 취약점 그런 거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덜 받은 것들 그리고 오너 리스크도 존재하고 망할 각오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막상 또 안 좋아지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왜냐면 각오를 한 것과 실제 내가 또 닥치는 것도 보면은 이게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특히 신규 코인들을 요즘 많이 선호하는데 신규 코인 장단점이 있죠. 물론 시체가 없다는 이런 장점도 있는데 한번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일단 테스트를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이 우두도가 떨어집니다.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전 패턴에서 이렇게 막 다지고 지켜져 올라왔던 거 비트이더 같이 이런 게 아니면은 똑같은 충격에도 좀 많이 무너지기 쉽죠. 근데 그것도 어차피 신규 코인 하면서 감당할 부분이다. 그리고 일정 현금의 비중, 뭐 약간 비상금 개념이죠.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돈이 만약에 없다, 풀코인이다 이러면 시간으로 때우는 게 정답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그냥 떼어버리는 게 정답이고 저는 이제 앞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을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고 병원 가야 될 정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인하고 사랑에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거의 애인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코인에 인격을 부여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뭐 오늘은 되게 이 코인 되게 예쁘네, 오늘 효자네 이러면서 막 인격을 많이 부여하잖아요. 말할 때도. 그러면서 좀 많이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가격 내려가면 어때요? 배신감 느끼고 막 분노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도 되게 많은데 이건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막 적잖아요. 특히 가격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이야기를 많이 적고 내려갈 땐 더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적거든요. 계속 내려갈 수는 없어요. 또 가다가 이제 반등을 치면서 다시 상승 궤도로 갈 텐데 꼭 이때 어떤 말에 혹 넘어가서 최저점에 팔아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 그리고 대부분 가격 오를 때 비싸게 매수하고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격 내릴 때는 손해보며 매도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전 마지막 문장 이거라 생각하는데 크립토 내부 결함이 아닌 외부 충격으로 인한 하락은 오히려 전 기회라고 생각해요. 크립토에 문제가 없고 외부 충격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단순히 가격이 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회죠. 뭐 비트코인에 뭐 양자 컴퓨터로 인한 결함 발견됐습니까? 아니죠.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뭐
블록체인을 뭐 금지를 한답니까? 코인을 뭐 금지를 한다면서 막 지금 코인 자체가 지금 없어질 상황입니까? 이미 ETF로 들어오고 블랙락이 여기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더 생태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시장을 지금 키워주는 상황인데 여기 옆방향으로 간다고요?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멀리 와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 상황을 큼직큼직하게 보면서 현재의 상황이 오히려 밸류가 그냥 단순히 낮아진 거고 기회인지 아니면 그냥 공포에 떨어져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잔고 낮아진 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제 그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투자하면 이걸 똑같이 투자하면은 내가 똑같은 수익을 얻겠지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투자 성향 다르고요. 재정 상황 다르고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고요. 그리고 변동성 높은 코인에서는 그 변동성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즉 배포가 다릅니다. 이게 배포 이것도 어떤 경험에 의해서 쌓여지는 것도 있고 태생적인 것도 있는데 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배포가 되게 크고 그냥 확 했어요. 그럼 이런 흔들림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니까. 이게 멤버십 만들어 놨던 게 매수 매도 타점 픽 뭐 이런 거 안 알려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서도 막 뭐지 없네 이런 분도 계신데 없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만 제가 알아간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만들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코인 좋나요? 전망요 하면서 질문 많이 하세요. 피할 수 없죠. 근데 자꾸 이런 질문이 나와가지고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라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현재 사이클이 암호화폐 전반적 사이클이 상승장이 진행 중인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뭐 물타라, 바이 더 딥 해라. 그런데 하락장 시작할 때 바이 더 딥 하면 이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의미 없겠죠. 그런데 상승장 중에 조정이 온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기회겠죠. 기회로 인식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포트폴리오에 있는 이유는 상승장 중에 이 멘탈 유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누구는 얘기하세요. 비트 이더 저 뭐 수익도 별로 안 되고 알트코인 하지. 그럴 거면 알트코인에서 뭐 100배, 1000배, 만배 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은 쉽죠. 말은 되게 쉽게 하는데 그게 현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멘탈 유지를 해서 비트 이더 홀딩하기 되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비트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처음 외칠 때 알트 위주는 소위를 받으며 자칫 멘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오를 때 뭐부터 오르죠? 오를 때 먼저 뭐부터 오르죠? 비트코인부터 먼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릴 때 비트가 내리면서 알트 다 내려가죠. 오를 때 비트만 먼저 오르죠. 그러니까 알트는 내려가고 비트 오를 때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비트로 먼저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알면서도 알트 하잖아요. 왜냐하면 수익률 때문에. 그럼 감당해야 되겠죠. 이더 또한 마찬가지고 이더는 여러 개에서 유용하게 쓰죠. 특히 디파이 거래에서 특히 많이 여러 개 쓰이고 이더는 RWA의 대표적인 또 코인으로 이제 밀고 나가는 거고 그리고 상승장 사이클이 유효하다면 장기 홀딩 전략도 좋다. 근데 이 장기 홀딩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가다가 자빠지면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사고팔고를 많이 또 하죠. 근데 사고팔고 하는 것도 손절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고 그들은 또 돈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때 사서 이때 팔고 말은 또 쉬운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리고 전업 투자자가 대부분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전업 투자자가 대부분 아닌 이상 계속 코인 가격을 볼 수 없기에 전 롱텀 전략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현손익이죠.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가격, 손해를 봐도 안 팔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재 이 가격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홀딩 전략이 유리하다. 비록 뭐 마이너스 50% 순간적으로 빠져도 전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트는 리서치라고 들어간 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알트는 리서치라고 들어가야 되고요. 누가 좋다고 해서 잠깐 얘기하고 거기에 말이 용기를 얻어서 들어가면 망하겠죠.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스스로 알트코인 확인한 다음에 판단하고 들어가고 결과 나올 때까지 홀딩한 전략. 단 프로젝트 굴러간지 꾸준히 팔로우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튜버도 그렇고 한 번 알려주고 뭐 전망 좋습니다. 한 번 알려주고 그 다음 팔로우 계속 해주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영상으로 만들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수익이 안 나요. 알고리즘이 깨져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해당 프로젝트의 트위터라도 최소한 사실 이거 말고도 더 해야 되는데 이거라도 팔로우 하면서 꾸준히 뭔가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5번째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
시가총액을 통해서 목표 가격을 가늠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단순히 차트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얼마 갈 것이다 뭐 그렇게 그냥 찍어대잖아요. 근데 저는 그나마 이쪽 판에서 제일 확실한 거는 시가총액 기반으로 목표 가격을 가늠하는 게 그나마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얼마 갈까요 물어보잖아요. 저 다 그래서 코인마켓캡 들어가 버려요. 우선 코인 자체 시가총액 체크하고 이 코인이 앞으로 상승할 경우 시총 몇 위까지 올라갈 것인지를 예상하는 거. 이거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단순히 차트 보고 얼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더 확실합니다. 현재 시총에서 어느 정도 갈 것인지. 자, 그럼 시총하면은 시가총액이잖아요. 시가총액은 단순하게 유통물량에서 유통물량 곱하기 현재 가격이죠. 개당 가격. 전체 물량 아니에요. 유통물량 곱하기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유통물량도 조금 파고들면은 현재 유통물량하고 추후에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내가 생각한 그 시간대, 내가 생각한 그 날짜, 그때 되면 현재 유통물량보다 더 불어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긴 하는데 채굴되니까 대부분 코인들이 그래요. 유통물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코인 유통 계획이 있잖아요. 유통량 계획 이런 것도 파악해서 뭐 몇 배가 더 불어나겠죠. 한 두세 배 정도 더 불어난다 생각하면 거기다가 두세 배를 또 곱해 놓는 거죠. 2 내지 3배를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데는 뭐 10배이기도 해요. 유통물량 확 불어나는 게. 그럼 현재 가격 대비해서 시가총액 뽑아낼 수 있고, 그럼 이 가격을 좀 더 높인다. 그때 되면 더 높아진다 했을 때 시가총액이 적절하게 배분하면은 얘가 몇 위까지 갈 건지 먼저 생각하고 그에 대한 가격을 이렇게 조절하면 답이 나오겠죠. 과거 또는 현재 유사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와 비교해서 어디까지 갈 것인지 따라서 시총에 따른 목표 가격을 가늠해보고 현재 가격 대비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수익률을 각자 계산해보고 앞으로 풀릴 물량 체크를 해서 가격이 그대로여도 물량이 풀리면서 시총이 불어나기 때문에 상승하기 때문에 이 체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요즘 패턴은 물량을 풀 때 상승장이잖아요. 지금이 물량을 풀 때 덤핑을 치면서 가격을 내려버리는 게 아니라 가격을 올리면서 물량을 풀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물량 풀릴 때 가격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례 보면 제가 이게 3주 전에 써가지고 그런 건데 ID 또한 그런 패턴이었고 YGG 또한 그런 패턴이었죠. 예, 그래서 물량 풀릴 때쯤에는 가격을 올린다 보통. 예, 요즘에 그냥 아주 대책 없이 가격이 평온한데 물량 뭐 폭탄 이래가지고 가격 막 팍 찍어 내리고 뭐 그런 건 대부분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면 정말 그 가격 신경 안 쓴다는 거고 대부분은 가격 올리고 물량 풉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목표 가격 가늠이 좀 이어서 가장 먼저는 뭘 따져야 될까요? 비트코인이겠죠. 비트코인이 현재 시가총액이 이런 상황인데 비트코인 비교할 건 다른 자산군 대비 그래서 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자산군이 있는데 이거 대비해서 얘가 이번 장에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지 요걸 먼저 체크하는 거. 그래야지 비트코인이 마켓캡이 현재 이렇게 있지만 이거 코인 마켓캡입니다. 마켓캡이 현재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 아닙니까? 더 올라가겠죠. 얘가 더 올라가야지 뒤에 따라붙은 이더리움도 더 올라갈 것이고 뭐 테더는 스테이블코인이니까 뭐 BNB도 그렇고 솔라나, XRP, 도지, 톤코인 많이 올랐네요. 이런 것도 아무튼 이런 것들도 뒤에 있는 이 상위권 애들도 비트가 가야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메이저 코인들 상승률을 별로 못 느낀 이유가 비트가 더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트가 더 가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더 가야지 밑에 있는 녀석들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더 생기겠죠. 자, 이더 보십시오. 이더가 지금 357 빌리언 달러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1.2 트릴리언. 그러면 지금 대충 계산했을 때 3, 42 이더가 4배 현재 갑자기 비트 무시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시가총액 추월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더는 갑자기 4배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가 더 가야 되냐? 비트가 더 가야 됩니다. 비트가 더 가야지 이더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더가 왜 안 가니 뭐냐 하는데 이런 질서가 있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100위 안에 있는 이제 끄트머리 있는 녀석들인데 보통 200위권에 있고 뭐 300위권에 있다. 뭐 300위가 200위 안에 들어왔다. 200위권이 100위권 안에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생코인 이런 것들도 보통 가늠할 때 이제 메디권 안에까지 들어갈 것인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중간
얘네들 더 올라가다 보면 이제 중간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가다 보면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메이저들이 꽤 많아요. 올라가다 보면 보통 어디쯤에서 막히냐면 이 라인쯤에서 보통 막혀요. 50위 전후 해가지고 보통 막히고 더 치고 올라가면 30위권까지인데 이건 좀 많이 대단한 거고 보통은 여기서 막히고 막혔다가 비트가 더 출발해가지고 얘네들이 더 끌어올려지면은 자연스럽게 얘도 시총이 올라간다. 즉 가격이 올라간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전략, 특히 알트 이거 정말 중요한데 분할은 필수인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시원시원하게 뭐 풀매도 하는 건데 분할은 필수고 정확한 저점, 타점을 노리고 매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나 그런 분들은 본인이 잘하시죠.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나 저는 그렇지 못해서 나누어 들어가고 그리고 마이너스 5%, 10% 하락 때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추가 분할하는 것은 그러니까 현금을 소진하는 것은 가성비가 맞지 않고 최소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 시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가성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 및 손절 매매를 추구하는 사람과 저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건 다시 1번과 3번 그리고 4번과 5번 전제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번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마이너스 50%까지 설정하는 이유는 이쪽 코인판에서 특히 알트가 갑자기 빠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까지 빠진다고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알트에서 살아남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손절 라인 잡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주변에 손절을 깔끔하게 잡고 매매하는 분들 중에 가다가 많이 사라지는 사람들 많이 봤고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리고 위 방식은 재작년부터 제가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7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일정량 현금은 코인 장기 홀딩에 매우 도움이 된다. 계속 코인 시세를 체크할 수가 없고 손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풀매수 100% 코인이면 계속 긴장되죠. 현금이란 것은 즉 믿는 구석입니다. 현금이 있기에 어디 한번 떨어져 봐라. 내가 살게라는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그 위치까지 잘 안 떨어지죠. 따라서 일정량 현금은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며 코인을 끝까지 들고 갈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현금 보유 비율은 각자 코인 시장이 두려운 비율만큼 설정하면 되고 보통 흔히들 이야기하는 현금 비율은 20에서 30% 정도. 너무 코인이 무서우면 50% 반반 전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르고 각자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봤고요. 지금은 얼마나 더 손해를 보냐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를 더 벌 것인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장세가 끝난 것인지 지속될 것인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고요. 단기간 하락에 초점이 가 있고 손절을 좋아하는 분들은 전혀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생각과 방식을 공유했고요. 제가 그동안 이 시장에서 덜 털리고 살아남을 방식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과 맞는 곳을 찾아가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